오늘 사실은 헌재가 첫 이제 기일을 네. 잡은 날입니다. 네. 변론이 열리게 되는데 윤석열은 출석하지 않는다. 신변 안전과 불상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건 또 말 바꾼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게요.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체포될까봐 안 나오는 게 속내이면서 저렇게 이제 또 본인의 신변 안정 때문에 또 못 나온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는 누가 본인을 신변을 위협합니까? 아유, 없죠.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 경호처 직원들이 쭉 경호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경호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경호처의 임무입니다. 예. 예. 그 임무고 영장 집행을 막는 건 경호처의 임무가 아니라 특수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그리고 제일 안전한 데가 구치소 아닙니까? 거기 뭐 누가 거기를 들어가서 뭘 합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위협을 합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잖아요. 예. 안전한 장소로 모신다. 거기에 그 길에 또 경호처가 함께 동행하면서 안전한 호송 작전이 될 수 있게 도와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체포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나를 체포하지 않는다라고 확답을 해라. 이렇게 지금 또 엄포를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엄포를 놓고 있다. 헌재는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안 나오면은 한 번 안 나오고 끝난다고 하더라도 다음 기일에는 이제 걸석 재판으로 그냥 진행이 된다. 계속 되잖아요. 박근혜 때 봤었죠 우리가. 예,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헌재 시간은 계속해서 정말 빠르게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어제 한덕수 총리가 탄핵 심판에서 이 답변서를 보니까 헌재 이제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의무가 아니란 취지의 내용이 담긴 걸로 파악이 됐다 이렇게 좀 내용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 한덕수 총리도 글쎄요 대통령이 의무가 아니다. 근데 사실 이제 법에 언제까지 임명하라라는 얘기가 없는 것은 네. 당연히 대통령이 그냥 해주는 사인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또 이렇게 비틀어서 얘기하고 있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예? 이제 이런 게 이제 헌재도 화가 난 것 같아. 아. 너무 얼토당토하는 주장들을 하고 시간 끌게 하니까 아니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있잖아요. 빨리 이런 것들은 특히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어떤 것보다도 신속하게 처리해서 헌정 중단 상태를 빨리 종결시켜 주는 게 헌재의 존립 목적이거든요. 네. 그런 소명감을 갖고 있는 게 헌법재판관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꾸 이렇게 시간 끌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네. 이 원래 그 답변서를 30일 이내 내기로 했는데 7일 안에 내라고 그렇게 줄여가지고 지난 9일날 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얘기는 뭡니까? 빨리 내. 빨리 내. 그리고 빨리 바로 결정해 줄게 이거잖아요. 아니 명확하게 우리 헌법 111조에 사망에 적혀 있거든요. 국회에서 임명한 3인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된다. 그렇죠.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할 수 있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그게 사실은 원래는 네. 그 법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임명되는 거로 이렇게 갈 필요가 있죠. 그죠? 왜 굳이 어차피 그 헌법재판관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통령 임명한 3인, 국회 3인, 대법원장 3인인데 국회나 대법원장은 상권분리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회나 대법원장 임명하면 거기서 그냥 자동으로 그냥 그 의제되는, 그러니까 임명장 안 주면 의제되게끔 네. 이렇게 그냥 딱 사실 그게 해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명확하게 법률을 아주 규정해 버리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저렇게 우겨대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예. 이 헌법을 만들 때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법률과 헌법도 그냥 꼼꼼하게 정말 딴 얘기 못하게 이거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헌재 입장은 명확한 것 같아요. 명백하다. 보니까 또 네. 그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도 계속 우겨서 그거 먼저 하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2월 5일인가로 뒤로 변론기를 2차 변론기 그때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면 5차례 정도의 심리가 끝난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후로 넘긴 것도 그것도 뭐 그 한덕수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그것도 150일석 그 가반으로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저쪽에서 고란쟁이 신청한 건데 그것도 바로 끝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인 거잖아요. 네. 의결 정도수가 뭔지는 국회의장의 재량이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이미 입법조사처에서도 다 그게 맞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건데 뭐. 네. 그러니까 시간을 아무리 끌려고 하지만 예. 지금 거기 안 넘어가고 있는 거죠. 아하. 자,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또 속보를 보면은 공수처 경찰이 윤석열 영장 집행 계획을 뭐 전면 재검토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2대1이죠. 예, 2대1가 뭐 보도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일단은 내일 뭐 체포 집행 계획이 유출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좀 많아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저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저거 아닙니까? 이데일리 네. 보수적인 이제 언론인데 음. 저러길 바라는 차원에서 쓴 거 아하. 아닐까 싶은데요. 아니 무슨 그러니까요. 내일 집행되는 게 유출되긴 뭐 다 뭐 국민들이 지금 그런 다 짐작을 하고 있는 그 거죠. 정도의 예상도 못 합니까? 김성훈 차장, 특히 김성훈 차장 체포영장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광우 뭐 본부장관 체포영장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들어간다. 네. 그 시점이 바로 내일일 수도 있고 또 오늘일 수도 있는데 저도 이 뉴스는 좀 글쎄요. 이거를 고지고대로 믿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다. 이걸 뭐 여기에 혼선을 주기 위한 우리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기 위한 그런 보도로 느껴지기도 하고 일단은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저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쪽의 의도에 네. 딸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간 끌게. 그렇죠. 뭐 또 15일이 안 된다면 또 늦추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그럼 이럴 것 또 같은데. 이제 제3의 장소에서 그러니까요. 수사 받는 거 갖고 언제 받을 거며 뭐 하면서 또 시간 또 엄청 끌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이게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반전시키려는 또 이 집중된 상황을 좀 흐트러뜨리는 그런 시도가 있는데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 뭐랄까 좀 화가 나는 게 뭐냐면요. 네. 사실은 윤석열은 그 헌재에서 헌법 재판은 지금 따박따박 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판면되면 끝나요. 네. 그 내란죄로 처벌받고 안 받고 이 문제는 그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버텨봤자 얼마나 더 버티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렇죠. 기소당해서 재판 받아갖고 유죄 판결 날 게 거의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알 거예요. 국민의힘도 알 거고 다 네. 알 건데 지금 지금 저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선을 계속 염두에 두면 시간 끌게 하는 거거든요. 대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측에서는 계속 가짜 뉴스 퍼뜨리면서 자기네 지지 저 보수 구구 보수부터 해서 네. 보수층 결집시키고 있는 거고 한편은 계속 이재명 대표 때리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자기네들이 시간 벌면서 그 국면을 갖다가 그 저렇게 내란 수계 우두머리를 후보로 내세운 정당이면 네. 당연히 심판받아서 정권이 교체되는 게 국민적인 에 대한 도리이고 순리일 것인데 그걸 또 역행하려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나는 그런 거에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최상목 권한 대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의도를 모를 리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근데 거기에 계속 그렇게 동조해주는 모습을 보이니까 네. 아까 우리 박 기자님 얘기하신 대로 본인도 내란 혐의자예요. 한덕수 전 총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11명의 국무위원들이 다 본인은 내란의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는 난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국민들을 완전히 기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여론조사에도 속고 있어요. 그게 또. 속고 있고 참 이 여론조사 뭐 이 지금 뭐 정당 지지도 보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제 또 격차가 줄어들었다. 네. 아니면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갔다. 뭐 청년층의 지지율이 올라갔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일단은 예. 저희가 이렇게 수치 나온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예. 뭐 처음에는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라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 거기에는 이제 뭐 선관위에 이 등록도 안 된 뭐 이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고도 네. 갤럽이라는 리얼미터의 추세를 보면 그게 지금 분명히 그 팩토는 맞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일단은 갤럽에서 여론조사 한 거 보니까 그 응답률이 보통 10% 정도 나오는데 16점 몇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층은 대선 당시 그때 지난 대선 때 그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응답률이 그 정도로 보수층이 결집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저쪽에서 제 첫 번째의 그 지침이 네. 02번이나 070으로 오는 전화는 무조건 받아라가 무조건 받아라. 제일 첫 번째의 그 지침이라고 할 정도로 예. 막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첫 번째가 있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그 저쪽에서 지금 네 가지의 프레임을 가지고 본인들을 결속시키면서 중도층이나 이쪽 그 예. 진보층의 관심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잘 네. 아시겠지만 부정선거. 부정선거 그 부정선거에 예. 대해서 지금도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20몇 프로가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예.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 근데 이 부정선거는 사실은 선관위가 답을 해주면 되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 그 국회 본회의 때 의장이 물었어요. 네. 선관위 사무총장한테. 음. 그 사무총장이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친구잖아요. 네. 그 사람이 절대 안 된다.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고 싶은 거지 일단은.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계엄이 정당했다는 주장이야. 계엄이 정당했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이 예. 계속 탄핵을 남발하고 입법 폭주를 했기 때문에 오죽하면 아. 계엄을 했겠냐. 이런 주장들을 저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믿는 이제 극우 보수 유튜버들 통해서 예. 막 퍼날르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또 믿는 거고. 예. 세 번째는 탄핵이 사기다. 그러니까 사기 탄핵이다 이거예요. 사기 탄핵. 탄핵이다. 예. 사기 탄핵이다 이 논리가 있고 또 하나는 예. 체포영장이 불법이다. 그러니까 뭐 아. 예, 그 공수처가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그것도 관할도 아닌 서부지법에다 받은 영장은 불법이다. 이 네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해서 돌리고 있는 거예요. 돌리고 있고 진짜 선동하고 있군요. 예, 그리고 거기에 뭐 신의 한수하고 네. 어디죠? 또 한 명 우리가 이제 그 구구 유튜버들 가짜 뉴스 우리가 이제 민주 팥주스 만들어 가지고 제보가 있죠. 들어온 예, 거에 예.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고발할 것들은 고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그 윤석열과 관련된 기사들 있잖아요. 기사들의 네, 네. 댓글을 장악해 가지고 막 10,000개 이상씩 막 댓글 그 저기 방을 하나 추천수 만들어 가지고 예, 비추천수 네, 네. 그것도 조작을 하고 그런 식으로 완전히 그쪽이 결집해서 한 그 아. 결과치로 지금 이렇게 그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네.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저거예요. 네. 체포가 계속 안 되고 맞아요. 계속 시간이 끌리고 있으니까 중도랑 진보층이 지치는 거예요. 짜증 납니다. 짜증 나. 지치니까 예. 거기다가 이제 그 저기 한국 여론평가연구소 설문 이렇게 제가 보니까 네, 네. 두 번째 항목, 세 번째 항목 듣다 보면 확 끊어버리게 만드는 아. 항목을 넣어놨더라고. 뭐라고 여기 넣어놨습니까? 보면 예. 예를 들어서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2번 정당 지지율 다음에 3, 4, 5번에서 체포영장 불법 논란하고 예. 공수처의 강제 연행, 부정선거 의혹을 연속으로 물어봐요. 내가 아까 얘기한 네 가지 그 프레임이잖아요. 아, 그러면은 당연히 끊고 싶죠.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아. 그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들 같은 경우 확 이제 화딱지 나니까 전화 끊고 나가버리는 거죠. 네네. 이렇게 일단 나가면은 보수층 지지자들이 남고 또 네. 보수층 지지자들이 사실은 이게 ARS라든지 전화로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네, 네. 거기가 이제 뭐 성별이라든지 연령을 물었잖아요, 지역이랑. 음. 그럼 거짓으로 답해도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죠? 예를 들어 제가 50대인데 20대라고 하고 응답해도 20대로 잡히는 거잖아요. 확인할 수가 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이제 잡히는 건데 네. 그 여론조사 3번에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러니까 체포 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 개 적고 들어가 그리고 물어봐. 그렇네요. 이 조건을 달고 있네요. 그다음에는 또 이렇게 물어봐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언급한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의 해킹 및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선관위 선거 시스템에 대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 그러니까 아예 그거를 전제를 해놓고 그러니까. 사실상 물어보는. 아니는 검증에 필요하다고 예. 생각한다면 검증해보자. 아, 저희 평택에 있는 우리 네. 그 저 지역구 시민들 중에도 국민의힘 예. 지지자분이 계신데 아하. 저한테 그 물어봐요. 그냥 그거 검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또 되잖아요. 이미 검증 다 했잖아요. 지난번에. 했죠. 예.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론조사 지금 부식차로 보이는 차가 또 들어오고 있는데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겁니까? 거의 뭐 저런 차도 좀 보이고 있는 관저 현장 오마이 TV를 함께하고 있고요.